안녕하세요. 빠브라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8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전세제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천지개벽이라 불러도 좋을 그런 방향성인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는 상당히 안정적인 세팅 백업도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얼마나 빨리 적용이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 전세가 불안 요소가 많은데 자꾸 전세가가 올라간다 뭐다 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철석같이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늘 필터링 잘 끼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수기 필터 검사는 철저하게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듣는 귀에 필터링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같이 부동산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시기에는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썩은 동아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많아집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셔라. 전세가가 기본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왜냐? 딱 한 가지 이유만 포인트를 찍어드리면 수요가 없다. 전세 수요, 특히 아파트 전세가 세상의 모든 전세라고 얘기하면서 아파트 전세 물량, 특히 신축 부분이 물량이 쪼그라들어서 전세가 폭등할 거라 하는데 오히려 아파트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 최대 근거는 바로 자금의 흐름이죠. 은행권 전세대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 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2조 8천억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갈아타기 서비스, 즉 대환대출 통해서 저리의 인뱅을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도를 밟고 있고 역전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50% 이상이 역전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전세 대출 수요는 주춤한 추세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자꾸 기존의 전세가 뽐뿌질을 하는 데이터들은 전세가 오름세를 이렇게 전세 수요가 폭증하는 것처럼 특히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자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폭증할 수가 있지?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전세 수요는 더욱 월세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픽스 금리 하향세로 인해서 주담대 변동금리가 살짝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담대 변동금리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 특히 주담대 부분에서 4월 한 달 가계부채가 무려 5조 원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자꾸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포함시키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전세 스트레스 DSR까지 들고 나오려 하고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 수요가 자금도 줄어드는 와중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세 대출까지도 차단하게 되면 기본 전세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세에 대한 공포, 전세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피해였던 전세 사기 문제가 그냥 트라우마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동변상련, 전세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체감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 전세 사기 특별법 중에 선조치, 후회수라는 키워드가 제일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데 이걸 4조 원가량의 기금 문제 때문에 막아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죄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다세대 주택이 불안해서 빌라 쪽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정도죠. 거의 60% 이상이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반작용으로 차라리 아파트로 가자. 이런 선택 현장에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집을 사기 전까지 무리하게 전세부터 빚을 물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 수요자들은 지금 고금리 부담 때문에 최대한 현금 탄화를 장전하고 있으려 하지 무리하게 본인 가두리를 벗어나는 자금 계획으로 굳이 아파트 전세로 파고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아파트 전세 수요가
폭증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 현장 상황하고 전혀 엇갈리는 분위기 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파트 전세 수요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도 어디서, 어느 동네가, 어느 아파트가 확실한 팩트적 근거도 없이 이 떠도는 말처럼 흘러다니는데, 대부분 전세 물량 핀셋 지역 빼놓으면 다들 남아 도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오히려 잘 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세 포비와 공포가 깔려 있는 걸 최단 시간에 해결을 하려면 일단 전세 사기 피해, 두 눈 뜨고 보증금 떼어먹는 이 피해자의 양산이 안전망을 확실하게 걸어둬서 이걸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달 28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일단 이런 전세 시장에서의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주담대 한 달 동안 5조 원 증가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돈의 흐름만 봐도 사람들이 굳이 전세 대출보단 내 집 사려고 주담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굳이 아파트 전세 살아봤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빌라 쪽도 지금 거의 빠개지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서 전세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일 이후로 전세 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 전세 시장이 움찔할 수 있는 변화가 올 것으로도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해지는 소식들이 서로 간에 엇갈려 있는 게 1분기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소식도 전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실제 1월에서 3월 서울 전세 비중이 4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전세가 오른다는 사실을 제일 단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팩트라는 얘기죠. 또 2024년 1분기가 역대 전세 비중이 최저 적응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는 엄청나게 앞으로 오를 거라고 또 도리어 겁을 주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국 쪽 부동산 시장 보면 우리나라 전세 시장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이상한 제도죠. 주인이 보증금 물고 있고 세입자는 정해진 연수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금 흐름만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지금 중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 불이행자만 830만 명이 넘어갑니다. 무려 5년간 50%가 증가하는 속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죠. 거의. 특히 부동산 시장이 중국은 꼬꾸라지는 바람에 자그마치 11조 달러, 1경 5,103조 원. 어마무시하죠. 화폐 단위를 세기도 버거울 정도의 돈의 액수인데, 그야말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이 정도 규모의 부채가 증가한 건 다름 아닌 미친 듯이 사들인 부동산,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맹목적으로 빌려와서 때려 부은 건데, 이게 완전히 제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중국 부동산 붐이 완전히 꺾였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옛날 중국 자체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진장 자금을 끌어다가 쏟아부었던 자산시장 자체가 집값이 빠개지는 소리가 완전히 곡소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중국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꼽은 사람만 거의 1,000만이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압류된 주택만 40만 채. 대륙은 대륙이죠. 무슨 압류주택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중국은 개인 파산 제도가 없어서 그냥 몸으로 다 떼와야 하는데, 가계부채 블랙리스트를 단 사람들은 거주 제한,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구금을 당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우리는 그냥 개인 회생제도 넣어가지고 퇴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빚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가 중에 하나라 말하죠. 전세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국가 임대제도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하는데 건설사들이 죄다 건설 업황의 파이가 되니까 무진장하게 투기 세력들과 결탁, 임대 수요 빅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결국 이게 다 수요 단절로 인해서 빈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팔리지 않는 집들이 그냥 뭐 죄다 유령 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빈집 규모만 1억 3천만 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그냥 뭐 손실부터 뭐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빈집을 파는데 또 완판하는데 무려 11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집 때문에 자산 가치는 뭐 떡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걸 또 중국 정부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주담대 금리 0.25%까지 내리고 안간힘을 써봐도 이제 뭐 수요가 손절한 상황이고, 자그마치 1경 5천조 돈이 증발을 한 시장에 누가 뭐 먹을 게 있다고 기어들어오겠습니까? 불난 집은 그냥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지. 불구경하겠다고 괜히 뭐 껄떡거렸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금 뭐 부동산 중국 답이 없는, 손실액이 뭐 천문학적이니 정부에서도 저리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경제도 뭐 중국 나라 아닙니까? 디플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제품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물리려는 뭐 공격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중국은 실제로 소매 판매가 작년 기간보다 4.7%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그리고 전체 경제 성장률은 5%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딱 우리 부동산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세 시장에서 아무리 전세가 올라간다 해도 수요가 이미 자금을 물고 싶지 않아서 전세 시장 떠나고 있는데, 중국과 비교될 건 아니지만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습니다. 빈집으로 놔두는 걸 집주인들이 정말 큰 손실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전세금 올라가는 무드 타면 뭐 바로 매매가로 옮겨 붙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담대 증가율은 이게 그 빚을 쳐낼 수 있는 국가 경제 기반의 체력이 좋을 때야 부동산 화력이 세질 수 있는 자금 회전력이 될 수가 있는데, 중국 보세요. 그 큰 나라가 디플레로 허우적거리니까 손실액이, 그것도 부동산 손실액이 1경 5천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담대 증가율은 상당 부분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동산 분위기가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서둘러 내놓기 시작하면 1천만 명이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 집들 다들 뭐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미 정답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겁니다. 파산 선고 받은 시장이 고스란히 존재하는데 똑같은 구조를 가진 시장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걸 일깨워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드디어 28일에 전세 시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서 피해자들이 양산이 안 되는 구조로 가야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 부동산 파산은 1경 5천조라는 자금 손실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하드웨어 구조를 가진 한국이 같은 리스크를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서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여러분의 대로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구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